제가 요즘 흥미롭게 보는 용어 중에 셀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셀프 위로, 셀프 카메라, 심지어는 일생일대 중대사인 결혼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셀프 웨딩이란 말도 나오더군요. 바로 며칠 전에는 서글프게도 셀프 장례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의뢰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부양이라는 말 앞에도 이제 셀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셀프 부양. 이 말은 본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부양조차도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인가 봅니다. 과연 이 셀프 부양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요. 대한민국의 50대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자신 노후 문제, 자식 교육, 취업, 결혼 걱정, 여기에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있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제 가족 사진입니다. 뒤편에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건 20살적 제 모습이고요. 맨 옆에 계시는 분이 제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진 속 부모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이제 저도 올해 80이 넘으신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만사를 제쳐두고 알아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부모님을 누가 모실지, 어디서 모실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 이런 고민들 다 해보셨지요? 하지만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면서 보살피는 전통적 부양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집 앞으로 직접 차를 보내 이곳으로 모셔오는데요.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굴도 뵙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부모를 집에서 모실 수 없는 가족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요양시설이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식사는 물론 재활치료, 각종 놀이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있다. 한 달 이용 금액은 17만 원 정도다. 부양의 풍경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부모들은 자식이 아닌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위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간식을 나올 때, 빵 같은 간식을 나올 때도 이렇게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직접 돌볼 수 없을 때 안심하고 부모를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을 더욱 필요로 한다. 자식이 일을 하면서도 부모를 부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데이케어 센터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드세요? 부모들도 집에 갇힌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음악도 하고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예 스트레스가 풀려요.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치매나 뇌졸중을 앓고 있는 노인들도 돌보고 있다. 이런 노인성 질환은 24시간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 센터에서 가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00여 개에 달했던 데이케어 센터는 현재 2,000개를 넘어섰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김순희 씨. 앞으로 더 연로해질 어머니를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저도 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동무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또래에 계시는 분 또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건 안 느끼셨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더 심해지시면 또 이런 케어센터도 방문을 할 수 없을 경우는 부담되겠죠. 당연히. 더 이상 가족의 힘만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힘들어진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부양의 새로운 길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내는 자식은 불효자가 아니냐 하는 시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노인을 돌보기에 최적화된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춘 요양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 부양,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참여단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 부양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부모님 스스로에게 있다. 2번, 아니다, 자녀에게 있다. 3번, 그것도 아니다, 사회에게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번호를 지금 눌러주십시오. 다 누르셨나요? 그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에게 있다가 가장 많네요. 98. 자녀에게 있다가 그에 조금 모자라는 83. 부모 자신이 49입니다. 어쨌든 부모 스스로에게 있다는 대답도 꽤 됩니다. 그럼 잠깐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윤수영 아나운서, 몇 번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일단 2번을 눌렀습니다. 자녀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양가 부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할 것 같고 기타 등등 많은 면에서 좀 신경을 써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참 놀랍습니다. 부모, 자녀, 사회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혹시 내가 왜 1번을 찍었다 혹은 2번 또는 3번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과 경제적 지원 등을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제가 다 컸다고 해서 그걸 저버린다는 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효나 이런 게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전 2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3번을 찍었습니다. 저는 부모도 자녀도 참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금도 많이 내고요.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회도 어느 부분은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 책임도 아니고
자녀 책임도 아니고 결국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1번을 택했습니다. 예, 이 안에서도 부모님 부양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부모님 부양 책임에 대한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98년에는 부모 부양의 책임이 오직 가족에게만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9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3분의 1로 뚝 떨어져 31% 수준밖에 되지 않네요. 반면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014년 47%에 달합니다. 이전까지 사회에 대한 책임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는데 최근 사회가 제 몫을 떠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거죠. 부모님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양받을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양하는 셀프 부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부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가족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엄마 집에. 얼마만큼에 한 번씩 가세요? 저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이요? 네, 아침 저녁으로. 매일이요? 네. 올해 나이 54세 손순옥 씨. 그녀의 하루는 부모님 댁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손순옥 씨의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부모님 두 분이 따로 살고 있다. 엄마 뭐해? 네. 엄마 찜질하나 하신 대로. 순옥 씨는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찾아와 보살피는 방식으로 부양하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아버지는 20년 전 뇌졸중을 앓은 후 현재 거동이 불편하다. 어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 작은 병원.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4시간 어머니를 간병해주고 있다. 일절 전부 추가로 드는 간병비는 모두 순옥 씨의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루에 매일같이 먹을 양을. 그럼 요양사 분께서는 매일 오시나요? 일주일에 한 3번. 3번인가 4번이고 나머지는 개인 돈 내죠. 와. 이거는 빈혈약. 이거는 당뇨약. 만만치 않은 병원비와 약값. 내가 있으니까 다행이야. 순옥 씨는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활비와 부양비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달에?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7, 80? 아버지한테만? 한 돈백 들어가죠. 언니 그까지 해서. 하지만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떨칠 수는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는 한 제 손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싶다는 순옥 씨. 하지만 자신의 노후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한다. 저는 그냥 스스로 병원에 들어가려 마음 먹고 있어요. 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네, 같은 데로요? 요양병원으로. 네, 제가 스스로.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나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약 70%가 자녀와 따로 살면서 부양을 받고 있다. 부양의 방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꼭 싶어요? 꼭 싶어요. 모든 개인 생활을 포기하고 부모님 부양에 전념하고 있는 순옥 씨. 이런 현실에서 자신의 노후 준비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가스 잠궈졌어. 부모님 저녁을 챙긴 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가스.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만족이 없잖아요. 어느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고.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내 부모니까. 나를 낳은 부모니까.
어떠십니까? 손순옥 씨처럼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가까이 살면서 수시로 찾아뵙는 방식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손순옥 씨와 저는 다 같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 낀 베이비붐 세대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베이비붐 세대의 월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 달 평균 생활비 중에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되는 곳은 역시 자녀 양육비였습니다. 그 다음이 부모님 부양비용입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모두 지원해야 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양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 일본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도쿄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일본은 늘어나는 고령 인구로 인해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나이든 부모님의 부양 문제로 인한 비극적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양을 견디지 못해 자식이 부모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이곳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 요양원이다. 여기는 도쿄 도심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그런 특별 요양원입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나 안으로 들어와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원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이용료는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한 달에 최소 40만 원으로 일반 요양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환영을 받고 있지만 특별 요양원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 今、大体待機者が今1700人ぐらいいます。もう、申し込まれてからすでに14年待ってる方もいらっしゃったりとか、平均で一応待機してる年数としての平均は大体4年から5年ぐらい待ってる状況ですかね。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요양시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적 제도를 벗어난 시설도 성행하고 있다. 이곳은 도쿄 외곽의 주택가. 여기는 그냥 표본 주택가 같은데요. 원래 비인가 요양이라든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봐서는 눈으로 봐서는 어디가 어딘지. 네. 이곳은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비인가 요양원. 시설 등록을 하지 않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인가 요양원이 부족하다 보니 비인가 요양원을 찾는 사람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한평 남짓한 생활 공간. 환경은 열악하지만 인가 요양원을 찾지 못한 자식들은 결국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다. 多少ね気を使ったりなんかすることも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고 혹시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는지. だから多い時は10人ぐらいいましたね。それで廊下にも寝てましたね。夢いっぱいいます。だから今先ほど言いました6万円ぐらいしか国からもらってるないっていう人は入れないですよね。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가네코 씨. 비인가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 아들의 집에서 부양을 받으며 지냈다. 하지만 3년 전
아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가네코 씨는 요양원을 찾다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됐다. 가네코 씨 아들을 직접 만나봤다. 그는 그간의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それまではですね、実は特別老人養護施設という区役所、東京の区役所なんかで設けているものがあるんですが、それがなんと2000人待ちなんで、とてもじゃないけど何年かかるかわからない。 어머니 부양비로 매달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아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에게 이 지출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으면 스스로를 위한 대비는 뭘 하고 있는지. 私自身も今こういうふうな脳梗塞で3年前に入院しましてね。しかも 足が不自由になって、それで今1年10ヶ月ぐらい経つんですけどね。私どもの老後資金から取り崩して母親の方に補填しているっていうのが現状ですね。 최근 일본에서는 부모님 부양을 둘러싸고 열띤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개호 이직 현상 때문입니다. 개호란 일본어로 간병을 뜻하는데요. 부모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 한창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중년의 자식이 일을 그만두는 현상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노부모 간호를 위해서 퇴직하는 일본의 직장인들이 매년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라는 일본마저 부모님 부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성석재 작가님 이야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함께 지내자고 말씀을 드려도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부양 그리고 내 노년에 대해서 더 걱정이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던 셀프 부양이라는 것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셀프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억에서 3억은 1번, 3억에서 5억은 2번, 5억에서 7억은 3번, 7억 이상은 4번입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번 3억에서 5억 사이가 가장 많군요. 그렇다면 3억으로 셀프 부양이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셀프 부양에 필요한 경제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찾은 곳은 수원에 위치한 한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 전용 주거 시설이다.
헬스장, 미용실, 각종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8년 전 이곳에 입주해 이른바 셀프 부양을 하고 있는 이규상 씨.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은퇴 후 실버타운을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의 생활비는 중산층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 이규상 씨는 저축해놓은 돈과 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 등급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153만 원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비는 나빠도 형식돼 가지고 쓰는 만큼 전기세, 물세, 가스, 겨울 되면 난방비 별도로 내고요. 이 실버타운은 20평대 입주 보증금이 약 2억 3천만 원, 생활비는 한 달에 150만 원, 1년에 2천만 원에 달한다. 이런 중산층 이상의 실버타운들이 웬만큼 인프라가 확장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일반 서민들을 위한 국민연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이 아마 발전이 되는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실버타운의 입주 보증금은 최고 약 9억 원, 최저 가격도 2억 원을 넘는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주는 불가능하다. 서울 세곡동에 위치한 공공요양원. 이곳은 국민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이곳에서 노인들은 신체, 인지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받는다.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는 공공요양원의 경우 현재 입소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시설 약 4천 곳 중 A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약 15%뿐. 그만큼 믿을 만한 요양원이 부족하다.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들어올 수 있나요? 대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150명 정원에 지금 720여 분이 지금 대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지금 접수하시면 4, 5년 후에나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떠십니까? 실버타운 보증금은 억대가 넘어가고요. 요양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가 봤던 실버타운에서는 3억 원이란 노후 자금으로는 5년밖에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셀프 부양이라는 것은 상위 1, 2%에게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노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받는 공적연금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약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약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금 대부분이 병원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셈이죠. 여기다 만약 부모님이 큰 병이라도 걸리시면은 연금만으로 셀프 부양을 하는 것은 턱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부족한 부양비는 고스란히 자식들 몫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 상황이 일반적일까요? 노인에 대한 복지 지출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평균이 7.7%인데 우리는 2.5%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도 높은 8.6%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려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노인복지비는 공적연금과 의료, 간병 등 노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비용을 모두 합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들의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셀프 부양이 가능한 나라 독일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셀프 부양이 가능한 것일까?
베를린에 위치한 한 요양원. 올해 73살인 루트 씨는 4년 전 이곳에 어머니를 모셨다. 요양원 비용은 어머니의 연금과 간병보험으로 모두 충당되고 있어 아들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없다. 독일 국민들은 연금만으로도 자신의 노후에 드는 비용을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 Sagen wir mal so, meine persönliche finanzielle Lage wäre also insofern, sagen wir mal, wenn ich auch angenommen in so eine Institution hier käme, wäre so, dass ich jedenfalls den Staat nicht in Anspruch nehmen müsste, weil meine Pension dafür noch ausreichen würde, um das alles noch zu decken.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하다고 했을 만큼 독일은 연금을 통한 셀프 부양이 가능하다. 부모를 집에서 부양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사벨 씨의 어머니는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집에서 간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없다. Das ist natürlich individuell. Meine Mutter hat ja sozusagen eine Rente. Sie hat ja sogar noch Rente von meinem Vater. Sie hat ja, sage ich jetzt mal, Gelder erspart. Und davon kann sie im Alter auch leben. 자식들 또한 정부로부터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다. 휠체어나 환자용 침대 등 간병에 필요한 물품 일체도 정부 지원을 받아 구입했다. 집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은 정부로부터 최대 약 월 100만 원의 간병비와 250만 원의 물품비를 지원받는다. 때문에 가족의 부양 부담은 크지 않다. Wenn ich jetzt in Urlaub fahren möchte, dann bekomme ich glaube 2.000 Euro, 2.400 Euro bekomme ich, um halt dann zusätzlich noch jemanden mir zu engagieren oder sie in eine Kurzzeitpflege, heißt es, nur zu nehmen. Das stimmt. Das stimmt. Darum sage ich, es könnten auch sehr viel mehr sozusagen zu Hause ihre Angehörigen pflegen, wenn sie es mental in ihren Köpfen umdenken. Weil die Zuschüsse sind zu schaffen. 독일이 각종 제도를 통해 노인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기 때문이다. Die Pflegeversicherung ist dazu da, das bestehende Netz an privater, familiärer Pflege zu stärken. Durch seine Leistungen, durch Rente, durch Gesundheitsversorgung, insbesondere durch Pflegeversorgung, übernimmt Funktionen der Familie. Und in Deutschland würde ich sagen, ist das eher andersrum, dass der Wohlfahrtsstaat die Familie stärkt, weiterhin Aufgaben zu übernehmen. 독일은 부모님 부양에 있어서 자식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연금이나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 스스로 셀프 부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독일의 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어떻게 다를까요? 독일의 경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159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납입액을 보면 독일은 월 74만 원을 내는 데 반해서 우리는 월 19만 원 수준입니다. 독일의 3분의 1 정도죠. 독일의 연금 시스템은 우리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연금에 더 많은 돈을 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노후 보장의 문제라는 것은 연금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부담을 마냥 늘릴 수도 없고 또 국가도 한정된 재원을 연금에만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연금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의료, 간병, 요양 등의 사회 서비스들입니다. 사회 서비스가 잘 갖춰진다면 연금이 좀 적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겠죠?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초연금에 대한 각 당의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높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노인분들은 국민연금이 없었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연금 없이 노인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충실히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치인들 누구에게도 복지예산 마련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투표를 의식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복지만 계속 늘려간다. 나중에 국가 재정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복지 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을 좀 느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석재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안상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셀프 부양이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스템을 바꾼 차원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참여단 지화 아빠 전현입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현저히 다른데요. 이런 독일의 복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더 잘 살게 되면 예컨대 국민소득이 한 5만 불은 돼야지 복지를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던 독일과 같은 유럽 복지 국가들이 지금과 같은 멋진 제도를 만들어낸 것은요. 그들이 겨우 5,000불, 10,000불도 안 되던 그런 시절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확충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이나 사회의 변화에 비해서 한참 늦은 거거든요.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시민들이 동의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진인데요. 저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사실 완벽하게 믿지 못하겠고 또 주변 분들을 보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다른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국민연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딴 데 있습니다. 100세 시대 얘기들을 많이 하죠. 100살까지 사는데 60세 정도 퇴직해서 3, 40년 연금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연금 제도도 못 버티고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일 겁니다. 오히려 건강한 분들이라면 80이 넘어서도 현역으로 뛰게 해주는 것, 고령층 일자리 창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연금 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안상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더라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이것이 진정한 셀프 부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년을 맞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틀이 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인데요. 앞서 찾아가 봤던 일본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5시간 거리에 떨어진 이시카와현. 이곳에 위치한 휘어 가나자와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양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마을이다. 깨끗하고 또 정돈이 잘 된 그런 조용한 그런 마을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어떤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 뜨거운 기운 같은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卒業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M3 棟におりますけど、夫婦で入っておりますんですけど、どこかでお会いしましたら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まり慣れてはいませんけど、徐々に皆さんの中へ入れるように心がけます。入居しています、金沢大学1年の富田光平と言います。で、年齢的には18歳なので、皆さんの孫ぐらいの世代だと思いますので、可愛がっ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 퀴어 가나자와는 노인과 학생 그리고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이 공동체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퀴어 가나자와는 저렴한 월세로 인기가 좋다. 家賃はどのぐらい払ってますか。3万円ですね。安いですね。なぜこんな安いですか。30時間のボランティアをすることが入居条件の一つ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僕は障害児のお世話をさせてもらうっていう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ます。 지난해까지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오키노 씨. 그는 퀴어 가나자와를 둘러본 후 바로 입주를 결정했다. 고령자 전용 건물에는 오키노 씨 외에도 4쌍의 고령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주민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간인 것이다. ここやったらね、朝ね、だいたい1日に1回ぐらいこの塔の誰か彼かに会って「おはよう」とか「こんにちは」とかお風呂やったら温泉あるさかそこで一緒にあれしたり。 퀴어 가나자와에 사는 노인들은 단순히 부양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곳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후에키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생활한다. 고령자가 누군가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여기 오시니까 어떤 점이 다른 데 비해서 여기 오시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こういういい人がいるからね、寂しくないですよ。 퀴어 가나자와에 살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체육 지도 봉사를 하는 스즈키 씨.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기쁘다고 한다.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基本はもう皆さんどうぞ皆さん手を出さないでお任せくださいって言いますよね。でもここはお任せくださいと言いながらもやりたいことがあったらやってください。そこが違うと思うんです。そうですからやっ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て私の場合は施設へ入ったんじゃなくて何かできる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この施設を選んだんです。 아베 정부는 부모 부양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퀴어 가나자와에 주목했다. 지난해 4월 아베 총리는 퀴어 가나자와를 직접 방문해 그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나이도 직업도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공동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이 마을의 모습에서 셀프 부양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셀프 부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립, 그리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맡아야 할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뒷받침, 인간적이고 따뜻하며 친밀한 정서적 부양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셀프 부양이 완성될 겁니다. 개인의 탓이든 사회의 잘못이든 따질 겨를도 없이 우리가 탄 노년으로의 기차는 미래로 폭주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 부모님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내가 노후에도 이런저런 걱정 없이 남아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이제 그
틀을 만들어야 할 최후의 골든 타임입니다.